자, 라디오를 켜라. 토요일 이 시간에는 조금은 다른 시간을 꿈꿔보는데요. 일주일 내내 바쁘고 피곤하셨죠? 예, 토요일 새벽 이 시간만큼은 조금은 다른 여유 즐겨봐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날이 그날 같은 매일에서 살짝 벗어나 봅니다. 토요일 라라 초대석 이제 시작할게요. 자, 라라 초대석 오늘 네 번째 손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분의 책을 읽어본 분들의 후기가 포털을 지금 뒤덮고 있습니다. 아직 모르시다면 조금 여러분께서 둔감하신 걸 수도 있고요. 건강 블로거들이 당신 빼고 다 읽어본 올해 건강서 5권, 5권 이런 주제 다룰 때 꼭 이 책을 넣는데 누군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의 궁금증을 대신해서 풀어드리려 직접 모셔봤습니다. 환자혁명이란 책의 저자 조한경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궁금하다. 이분 어떻게 생겼나? 목소리가 너무 좋은데 이러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목소리가 좋다고 말씀하시면 네. 저희 목소리를 더 꾸며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이 생기네요.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아침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먼저 저희 청취자들께 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낯선 분들도 계실 테니까 네. 소개와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새벽을 사시는 라라 초대석. 네, 라디오를 켜라. 라디오를 라라. 켜라. 네.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자혁명의 저자 조한경입니다. 네, 환자혁명이란 책이 네. 네. 제목도 그렇고 뭔가 쓰시면서 이렇게 많은 분들께 선풍적으로 좀 인기를 끄실 줄 알았는지. 아니요. 이 정도일 줄은 예상을 전혀 못했습니다. 네. 다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니에요. 예상하셨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요? 뭔가 마침표를 찍는데 이거 될 것 같은데 이런 저자들도 계세요. 저는 네. 왜 예상을 못했냐면은 네. 요즘 국내에 도서 시장이 별로 이렇게 좋지 않으니까. 좋지 않다 환경이. 그리고 또 건강서적이 전체 도서 시장의 뭐 1%밖에 안 되는데 네. 비인기 종목이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미국에 살잖아요. 왜 미국 교포가 책 써서 잘 된 적이 없대요. 그런가요? 그런 히스토리가 있어서 네. 이런저런 것 때문에 그런 기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썼지요. 선생님 그럼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지금 그러니까 미국 어디 거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 그러면은 있습니다. 의학 공부도 아예 미국에서 하신 거고? 미국에서 15살 때 이민을 가서 네. 미국에서 쭉 컸죠. 우리 흔히 그 미드 같은 데서 네. 보면 굉장히 네. 공부를 열심히 네. 부모님의 뒷바라지 하에 예. 하셔서 네. 의대에 가셔서 네. 모든 과정을 밟고 네. 미국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그런 의사의 모습 네. 이렇게 그리면 될까요? 미드에 그런 사람이 나와요? 많이 나오죠. 그래요. 난 보통 좀비들하고 싸우고 그레이 아나토미의 그 여자 의사 부모의 있잖아요. 지원을 받아서 네. 열심히 공부를 해서 네. 이런 분들은 한국에 훨씬 많잖아요. 거의 다잖아요. 한국인들. 네. 미국에서의 이제 의사 생활 그리고 거기에서 겪은 여러 가지 것들 네. 그것을 토대로 환자의 주권을 찾자라는 이야기가 책에 네. 어느 정도 보면 이렇게 그 관통하는 큰 예. 주제인 것 같은데 네. 그동안 어떤 것들을 보고 느끼셨기에 어떤 불만들을 갖고 계시다라는 걸 알고 계시기에 네. 이렇게 과감한 네. 도전을 하셨을까? 그 책 제목이 환자혁명이니까 네. 굉장히 도발적이잖아요. 도발적이에요. 네. 그리고 의료계의 불신을 조장할 것 같고 뭔가 바꾸자고 이렇게 운동을 벌이고 싶은 이런 내용일 것 같으시죠? 혁명은 뒤집는 거니까. 네.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어떤 불만이 있길래 이런 책을 쓰셨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네네. 불만이 있어서가 아니라 저 원래 책 제목은요. 제가 정했던 제목이 있어요. 뭐였어요? 기능의학 관점에서 바라본 네. 질병에 대한 네. 2차 소견. 네. 당연히 책이 하나도 안 팔렸겠죠. 그렇게 네. 지었으면. 네. 출판사에서 잘 바꿔주셨네요. 그렇죠. 예, 편집 잘하셨네요. 예, 어느 분이신지 예, 그러니까 책을 쓴 잘하셨습니다. 목적은요. 기능의학 잘 모르시죠? 많은 네. 분들이 이게 아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세요. 근데 기능의학이라고 하는 걸 소개하고 싶었어요. 무엇이죠? 기능의학은 우리가 당뇨병에 걸리면 병원에 가서 당뇨약을 처방을 받죠. 그게 현대의학이 이제 의사가 해줄 수 있는 한계잖아요. 거기까지 하는데 기능의학은 당뇨병이란 진단명이 나왔을 때
진단에 따라서 정해진 처방이 약물 처방이지만 그거 그대로 하면은 환자가 당뇨병이 개선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병은 혈당은 유지될지 모르지만 당뇨병은 계속 진행이 돼서 네. 나중에 인슐린 맞아야 되고 신장 투석을 하게 되고 우리가 그런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많이 보죠. 그래서 당뇨병이 걸린 사람이 10명이 있으면 그 10명의 원인이 다 다르니까 네. 원인을 찾아서 이 사람 주로 생활 습관이죠. 식습관이랑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고쳐주는 게 기능의학이에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현대의학을 전공한 선생님들이 진료 과목에 상관없이 가정의학과면 가정의학과, 저같이 카르프락터면 카르프락터, 아니면 정형외과 선생님들도 많고 그거에 상관없이 더 추가적으로 공부를 해서 영양적인 부분, 생활 습관적인 부분, 그래서 만성질환인 것들은 현대의학에서 아직 다뤄주지 못하는 부분의 원인까지 찾자. 이게 기능의학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2차 소견이라는 게 한국에서 익숙치 않잖아요. 2차 소견. 네, 미국에서는 되게 흔한 개념인데 네. 내가 예를 들어서 정형외과를 갔어요. 정형외과에 가가지고 진단을 하나 받았어요. 근데 진단을 받았는데 다른 정형외과를 갈 수도 있고 다른 과목을 가서 2차 소견을 받아봐서 어떤 게 옳은지 판단할 수 있잖아요.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그렇죠. 네. 환자 입장에서. 근데 네. 그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기능의학 관점에서 바라본 2차 소견. 이거를 소개하고 싶은 책이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책이 안 팔립니다. 환자혁명으로 하시죠. 좋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네. 제목이 굉장히 도발적이네. 이렇게 된 거죠. 그렇군요. 아니 근데 제목 잘 지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일단은 주목을 할 수 있었고 네. 그 지금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을 듣고 보니 어떤 식의 혁명을 말하는지 좀 네. 감은 네. 오는데 네. 그 서평을 좀 보다 보니까 이런 네. 얘기가 있어요. 네. 선생님 책의 큰 틀은 이런 어떤 환원주의적인 대중요법이 지닌 한계를 좀 뛰어넘자. 네. 그리고 미국의 지금 기능의학이 주장하는 2차 소견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렇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네. 그 환원주의적 대증요법이라는 게 아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증적으로만 그렇죠. 대증요법은 증상인데 증상 하나하나에 대해서만 네, 또 환원주의적으로 더 깊게 들여다보는 거죠. 그래서 네. 눈에 보이는 거 위주로 우리 사실 병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 병원을 찾는 분들 중에는 병원 가서 검사 받았는데 뭐 나오는 게 없는데 나는 죽겠는 경우가 그러니까요.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의학을 찾게 되시기도 하고 네네네. 그렇게 되는데 현대의학도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처음에는 잘 못 보던 것들을 이제 청지기 통해서 듣게 되고 그 다음에 현미경 통해서 못 보던 것들을 세포도 보게 되고 세균도 보게 되고 원자도 보게 되고 분자도 보게 되고 그 세계가 열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거기에 매몰이 되는 거예요. 몰입돼가지고 그리고 모든 걸 다 분석해서 또 우리 몸을 갖다가 지리적으로 잘라서 네. 머리면 머리, 지리적으로. 심장이 가슴이 아프면 심장내과, 네. 그렇죠. 신경통이 있으면은 신경과 가고 속이 아프다 그러면 위장장애가 있으면은 위장내과 이렇게 분야별로 잘라서 진료를 네. 하게 되는데 집중을 하게 되니까 좋죠. 그래서 의학이 처음에 발전할 때는 큰 도움이 되었죠. 네. 예, 그런데 우리 몸은 사실 그렇지 않다는 서로 유기적으로 다 연결이 돼 있고 고혈압 약을 먹는 환자가 그 영양으로 인해서 역류성 식도염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근육통도 있는 것인데 그거를 다 위장내과 가세요. 그럼 위장약을 또 받아 먹어야 되고 정형외과 가세요. 그러면은 네. 거기서 또 다른 치료를 받아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네. 환자분들은 이제 약만 늘어나고 사실은 치유가 되지 않죠.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것들을 주장하는 거죠. 네. 네. 근데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야, 되게 유명하신 분인가 보다. 네, 유명하신 분입니다. 지금 유튜버로서도 네, 유튜버로서도 지금 굉장한 많은 팔로워들을 데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시고 있습니다. 모시고 그 17년간 환자 진료하신 선생님의 경험 그리고 그 속에서 느낀 점들 이런 걸 책에 담으셨다고. 네. 치료 경험하시면서 네. 어떤 점이 좀 가장 인상 깊으셨기에 이렇게 책까지 좀 써보자 마음을 제가 먹었는지. 자주 네. 예를 드는 이제 환자분이 계신데 여자분 52세예요. 네. 은행에서 좀 높으신 분인데 사회활동 많이 하시고 근데 문제가 줄줄줄 리스트가 장난이 아니에요. 건선성 관절염 있고 편두통 있고 우울증 있고 과민성 대장염 있고 역류성 식도염 있고. 잠깐만 듣다 보니까 종합병원 같은. 그렇죠. 초기 당뇨, 뭐 비듬 생기고 성기 항문 이런 데 다 간지럽고 네. 피부 발진 있고 네. 그랬었어요. 근데 이분이 보험이 좋아서 미국은 보험이 다 다른 거 아시죠? 예. 그래서 좋은 보험을 갖고 있으니까 의사도 좋은 의사 만나고 약도
1년에 5천만 원 정도 되는 비싼 약을 드셨어요. 네. 근데 그거 하나만 먹는 게 아니라 편두통약도 따로 먹어야 되고 우울증약 먹고 네. 역류성 식도염약 먹고 각각의 그렇죠. 질병에 대해서. 그렇죠. 근데 그래서 낫냐? 낫는 것도 아니죠. 그냥 조금 활동하기가 수월해서 견디고 있는 거예요. 안 나니까 저한테 오셨겠죠. 근데 이분 증상들을 전부 이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이 뭘까? 일단 아프고 간지럽다 그러면 무조건 다 염증이잖아요. 네네. 네, 염증. 그러면 원인을 우리가 안 게 아니라 염증도 또 원인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서 의심이 되는 것들은 주로 이제 장 문제예요. 네, 이분들 장 문제, 소화관, 네. 장에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한 80%가 존재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장 문제가 의심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분은 장 건강에만 집중하시자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염증 일으키는 음식들을 일단 장에 염증을 일으키는 음식들을 싹 다 치우고 입에 대지도 못하게 주로 글루텐이죠. 밀가루, 보리 이런 것들 그리고 유제품도 그렇고 유제품도 싹 다 못 먹게 하고 그다음에 그 건선 환자분들이 대부분이 글루텐에 항체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못 드시게 하고 그다음에 이 증상들 때문에 항곰팡이균 이런 것들 보충제로 처방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프로바이오틱 유산균 많이 요즘 드시죠. 좋은 균. 네. 프로바이오틱, 비타민 D, 오메가3, 종합 비타민 다 누구나 집에 주방에 하나씩 있는 것들 흔한 것들 별거 아닌 것들이잖아요. 대단한 무슨 묘방 같지 않고 치료제 같지 않은 아주 기존적인 근데 영양소는 중요하니까 그리고 염증을 낮추는데도 영양소가 도움이 되니까 이런 것들을 처방을 드렸는데 2달 후에 오셨는데 건선이 다 사라졌고 간지러운 증상 사라졌고 우울증 사라졌고 초기 당뇨 사라졌고 체중이 8kg 빠졌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그 처방대로 안 먹어야 했는데. 될 거를 안 먹은 거죠. 뭐 글루텐 관련해서 그래, 안 그리고 먹고. 이분의 생활 습관, 잠자는 습관도 교정을 해드렸고, 네. 잠자고 엉망으로 사시죠. 음식도 이제 제대로 된 음식, 가공식품으로만 때웠다고 한다면 그런 것보다는 영양소가 있는 우리가 보기에 진짜 음식인 음식 그런 것들. 그 환자를 통해서 네. 그래 이게 대중적으로 무언가 하나하나 짚어나는 게 답이 아닐 수 있어라고 판단을 하신 거군요. 그러니까 제가 혼자 판단을 하고 제가 혼자 깨달아서 주장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 있는 이제 기능의학회에서는 이런 거를 이제 연구를 하고 하는 거예요. 기능의학회가 굉장히 많아요. 학회가 한 5가지, 항노화학회, 통합의학회 이런 다른 이름들로 있고 거기에 소속된 선생님들도 한 4만 명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에도 대한기능의학회 있대요. 그쵸, 그리고 있어요. 역사도 꽤 오래되고 그리고 공부 많이 하신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고 또 우리나라 잘하는 거 있잖아요. 뒤늦게 들어왔는데 우리나라가 휩쓰는 거. 비보이 대회 나가고 힙하니까. 칵테일 대회 나가면 한국이 다 우승 그런 거 있죠. 세계 선수권 대회 몇 년씩 우승. 스타크래프트 이런 거. 맞아요. 그래서 기능의학 학회도 우리나라에 또 이제 조예가 깊은 선생님들 공부 많이 하신 분들 공부 자체가 좋아서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요. 근데 일반 분들이 뭐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는 거죠. 근데 또 주변에 얘기해 보시면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이 라라 초대석의 특징이 있습니다, 선생님. 이야기를 나누다가 선생님이 듣고 싶은 노래를 바로 저희가 준비해서 전해드려요. 그래요? 저 왠지 막 보헤미안 랩소디 같은 거 부를 것 같은데 그런 부르신다고요? 거 아니 그거를 신청 부르셔도 돼요. 아니요. 제 방송은 나가야죠. 알겠습니다. 제가 부르면 방송 자체가 방송 불가가 될 것 같아서. 근데 보헤미안 랩소디 요즘 너무 인기라서 많이 신청해 주셨을 것 같아서 그거 말고 오르막길이란 노래 있어요. 정인 씨의 목소리로 들을까요? 정인 씨도 부르셨나요? 전 몰랐는데 정인 씨 안 들어봤으니까 그거 들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오르막길 전해드릴게요.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라라 초대석에 오늘 함께하신 조한경 선생님께서 신청해주신 오르막길 정인 씨의 목소리로 들어봤습니다. 이 노래도 괜찮죠? 많은 분들께 힘이 되는 노래일 것 같아서. 근데 굉장히 음악 프로를 잘 챙겨보시나 봐요. 저 음악 프로, 공연, 뮤지컬 이런 거를 좋아합니다. 선생님 저랑 통하셨어요. 그래요? 자, 우리 조한경 박사님과 함께 환자혁명이라는 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책에서 나오는 저는 이 단어 때문에 사실은 모셨어요.
환자의 주권 찾기라는 표현을 쓰셨던데 그러니까 선생님이 내려주신 처방이 환자 혁명, 그러니까 네. 좋은 치료일수록 환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절실하다 이런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짚은 포인트가 맞는 거죠? 맞습니다. 환자의 주권을 찾아라. 그 환자의 주권 찾기, 그 네. 구호 같은 느낌을 이제 좀 드리려고 했던 건데, 네. 근데 사실은 책 내용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네. 병원에 가지 말아야 하는 뭐 몇몇 가지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일본 의사가 좋은 쓴 책이긴 책이긴 하지만 네. 그런 주장은 아니에요. 병원에서 의사가 해줄 수 있는 역할이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병원을 현대의학을 탓한다거나 병원을 탓하거나 의사들을 원망하고 탓할 일이 아니라 법적으로 국민보험공단에서도 허용하는 게 있고 의사들도 약간 손발이 묶여서 진료를 하죠. 아무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해진 틀 안에서 하다 보니까 당뇨 환자가 병원에 갔어요. 그러면 의사가 약을 처방을 해주죠. 그리고 이 약을 드시는데 이 약은 고치는 약이 아니고 계속 드셔야 되니까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 말도 해요. 운동하셔야 되고 그리고 음식 조절하셔야 탄수화물 되고 줄이셔야 되고 네. 다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럼 환자가 집에 와서 2개만 기억해요. 이 약은 이제 평생 먹어야 된다고 의사가 얘기했고 고치지 못한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운동하고 뭐 이런 건 다 잊어버리고 네. 약 먹는 시간 그것만 기억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할머니들이 아침에 깜빡 잊고 고혈압약, 당뇨약을 안 먹은 거예요. 네. 그럼 엄청 걱정을 하세요. 네. 근데 그런 할머니 치고 오늘 운동을 내가 안 했네 하고 걱정하는 할머니를 제가 못 봤어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네요. 무슨 말? 알겠네요. 예. 아셔도 돼요. 죄송해요. 제가 지금 자꾸 그 할머니한테 감정이입이 돼서 네, 그렇네요. 예. 네. 보통은 네. 의사분들께서 말씀을 하실 때 네. 아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네. 음식 잘 챙겨 드시고요. 네. 잠 충분히 주무시고요. 그렇죠. 이런 이야기 하면 네. 환자들로서는 네. 뻔한 이야기 뻔하고 한다. 그 말의 가치가 되게 낮다고 느껴지죠. 그렇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의학은 그렇게 진료를 하도록 그냥 시스템화되어 있고 그렇게 의사는 약을 처방하게끔 어떻게 고칠 것인가 환자를 진단을 정확하게 한 다음에 오진하면 안 되고 정확하게 진단을 내린 다음에 그 진단에 따라서 정해진 치료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대부분이 약인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 의사는 그렇게 진료를 해줄 수 있는 거고 진료실에서 잠깐 보는데 그리고 나서 의사가 갑자기 우리 집 주방에 들어와서 왜 이거 먹어? 이러지 않잖아요. 내가 잠 안 자고 있는데 갑자기 왜 안 문 열고 자요? 들어와서 자야지 이러지 않잖아요. TV 그렇죠. 광고처럼. 그렇죠. 그러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은 환자들이 다 해야 되는 건데 당뇨 환자한테 의사들이 해줄 수 있는 게 이렇게 서너 가지가 있다면 환자가 해야 할 본인이 해야 할 것들은 10가지가 있는 건데 문제는 환자분들이 자신들의 치료 옵션을 다 제해버리고 다시 의사의 옵션만큼 3-4가지만 남겨놓고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당뇨병이 생겼다고 한다면 고혈압이 생겼다고 한다면 콜레스테롤이 높아졌다고 한다면 이 만성 질환들은 다 대부분이 생활 습관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고치는 게 맞는 건데 그것들을 교정하지 않은 채 약을 먹어서 당뇨가 조절이 되니까 다 됐다고 생각하니까 병이 더 심해지는 거죠. 예. 나아지지 않는 것 같으니까 의사 안 잘못 나아지죠. 만나가지고 다른 병원으로 가봐야겠다. 네. 그리고 똑같은 과정을 똑같은 과정밖에 또 못 하고. 밟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선생님 말씀하시는 게 의사의 이야기는 네. 최소한의 대증적으로 해줄 수 있는 어떤 의사로서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하고, 것이라면 예. 나머지는 그걸 바탕으로 그렇게, 나의 예. 생활을 바꿔 생활을 나가야 한다. 바꿔서 내가 당뇨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면 환자가 뭘 알아야 돼요? 당뇨구나 약 먹어야지 이걸 안 게 아니라 네. 혈관에 문제가 생겼구나라는 걸 아는 거죠. 사실 모르시죠, 잘. 몰랐죠. 당뇨병이 뭘 의미하는지. 예. 예. 혈관에 문제가 생겼구나. 그리고 다시 조절을 해서 다시 그 약을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내가 좀 반성을 하고 생활을 좀 바꿔봐야겠다는 노력은 마땅히 기울여야 되는 건데. 네. 근데 환자의 이제 선택에 따라서 너무 바빠서 생활 습관을 바꿀 의향이 없어서 그냥 약 먹고 나는 그냥 사업 계속 해야 돼 이러실 수도 있는 거지만 네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생활 습관을 바꿔서 그 약을 다시 필요 없어지는 상태로 되돌리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방관을 영웅에
비교하죠. 네. 의사도 영웅이잖아요. 네. 응급실에서 사람을 살려주는 이국종 교수님 같은. 네네. 집에 불이 났어요. 그럼 집에 불이 나면 소방관이 와서 불 꺼주고 난 다음에 화재 교육을 해주죠. 네. 이렇게 하면 예방을 해야 된다고. 그런데 그 사람이 불을 또 나요. 그래 소방관이 또 와서 불을 또 꺼줬어요. 네. 그러면 불을 또 내요. 그럼 우리가 이 사람 뭐라 그래요? 아, 방화범. 그렇죠. 대책이 안 서는 구제불능 그렇죠. 이러잖아요. 예. 근데 우리 몸 비슷하게 내가 불을 질러요. 어허. 당뇨병, 고혈압. 네. 몰라서 그랬을 수 있죠. 의사가 와서 소방관처럼 구해줄 일단 거 급한 아니에요. 불은 꺼줬어. 그리고 네. 알려주잖아요. 네. 어떻게 생활습관이랑. 네. 그런데 내가 내 몸에 불을 또 질러서 병원을 또 가요. 근데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방화범 이렇게 생각 안 하죠. 그거는 좀 당연하게 여기죠. 네, 예. 그렇네요. 근데 만성질환에 대해서는 아하. 현대의학이 잘하는 건 응급질환이죠. 네. 예, 응급실에서 빨리 사람들을 구해주는 것. 근데 사실은 대부분 지금 저희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들께서 밤을 새워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고 네. 그리고 조금 일찍 하루를 여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근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앞서 만성 질환 말씀해 음. 주셨는데 뭐 급한 거야 응급실 가시면 되고 그때그때 대증적으로 감기 걸리면 뭘 먹으면 되지만 만성적으로 피로하고 만성적으로 뭔가 소화가 좀 잘 안 되고 네. 그리고 밤낮이 바뀌다 보니까 그렇죠. 수면의 질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근데 떨어지죠. 딱히 어디가 아픈 건 아닌데 예. 그렇다고 개운하지도 않고 예. 이런 분들이 상당히 딱히 많으실 것 어디가 같아요. 많이 아프실 거예요. 대사질환이 많아서 살이 그럴까요? 찐다든가 당뇨, 고혈압, 콜레스테롤이 주로 높지요. 네. 잠 수면이 원활하지 못하면 어. 그래서 잠자는 총 시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시간. 예, 예, 그거로라도 이제 보상이 되어야 되는데 음흠. 잠을 쪼개서 사는 분들도 있죠. 그냥 많죠. 그냥 4시간, 3시간 자고 살아버리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4시간 자면은 왜 다 정주영 회장처럼 성공할 것 같고 어릴 때도 막 저희 어머니도 저한테 그러셨어요. 네. 죽으면 실컷 잘 건데 아. 그리고 애들 강하셨군요. 네. 게으른 것 같은 그런 우리가 인식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잠 많이 네, 자는 네, 사람은. 네. 그리고 사당오락 그래가지고 이런 끔찍한 말도 있잖아요. 요즘에 3당 4라까지도 간 적 있어요. 그래요. 그 네. 정말 제가 볼 때 인생에 중요한 거 아닌데 이제 다른 얘기지만 예. 어쨌든 그 잠을 그런 사회적인 문화가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잠자는 거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지 않게 되는데 잠자는 건 저는 건강에 투자하는 시간이에요. 잠을 자야 우리 몸을 청소하는 호르몬들이 나오고 인슐린이 청소가 되고 항노화 호르몬이 나와서 젊음도 유지할 수가 있고 피부도 좋아질 수가 있고 이런 자가포식도 생겨나고 몸에서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잠을 자줘야 되는데 네네. 그게 부족하게 되면 오히려 노화도 빨라지는 촉진이 되는 거고 건강 상태 이제 대사증후군이 다 올라가니까 당뇨 고혈압 다 심해지고 몸이 결국은 안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누구나 그러면 잠을 또 많이 자야 되냐? 그건 아니고요. 사람마다 체질이 있잖아요. 아까 정주영 회장은 네네. 4시간 자도 버티는 분인데 네. 모든 사람이 그런 체질은 아니에요. 자기 상황을 알아야죠. 파악을 해야죠. 그리고 그래서 그 잠자는 거는 건강에 투자하는 시간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시간을 내서 잠을 자는 사람은 훌륭한 거죠. 그 노력을 통해서 자는 거죠. 왜냐하면 잠을 안 자고 밤늦게까지 핸드폰 보거나 TV 보거나 뭐 인터넷 보고 놀기는 쉬워요. 그리고 또 특히나 책을 보면 잠을 자는데 모니터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거기서 청색빛이 불빛 때문에, 나오면서 예. 우리 멜라토닌이 사라지니까 잠이 싹 깬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오랫동안 버티게 되는데 그런 생활 습관은 사실 내 몸을 해치는 습관이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을 그냥 방치하고 그렇게 살게 되면 결국 건강을 해치니까 그걸 단절하고 잠자는 사람이 일부러 뭐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가는 사람인 것처럼 자기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잠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내 몸을 치유하는 시간이다. 건강에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건강에 투자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일부러 돈 내고 시간 내서 스킨케어 샵에 가서 스킨케어를 받듯이 잠자러 내 침대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많은 걸 포기하고 들어가는 거니까 투자죠. 네. 그러면 거꾸로 이 시간에 깨어 있으셔야만 하는 그렇죠. 그런 분들은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은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제 해가 뜰
때는 콜티졸 호르몬이 나서 잠에서 깨고 해가 질 때는 멜라토닌 호르몬이 나서 잠에 들고 이게 자연적인 사이클인데 뭐 요즘은 전기불 밝으니까 늦게까지도 생활하시지만 거기 더군다나 우리 청취자분들처럼 야간 생활 밤 근무를 하신다거나 네네. 아주 일찍부터 근무를 시작하셔야 되는 분들은 저희요. 그 흐름을 깨게 되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은 그 시간은 못 지키지만 시간이라는 게 잠자는 수면에 들어가는 시간 24시간의 그 네. 시간 잠자는 시간 총 총량. 내가 예. 네, 수면 시간 총 음. 시간으로라도 보상을 네. 일찍 주무셔야 되는 거고 일찍 네. 일어나시는 분은 네. 아니면은 늦게까지 일하시는 분은 좀 또 잠을 채워야 되고 네. 그리고 또 낮 시간에는 활동적인 운동을 해서 보상을 해야 되고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죠. 근데 네. 일단은 일반인들보다 햇빛과 같이 생활하시는 분들보다는 건강에 더 불리하다는 것도 아셔야 되니까 더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 즈음에 또 한 곡의 노래를 좀 청해 들었으면 하는데 또요? 앞서 그럼요. 저희 음악 듣고 이야기하고 예, 예. 그게 라라 초대석의 묘미고 백미죠. 그 뮤지컬 좋아하시니까 뮤지컬 넘버도 이 시간에 들어도 행복할 것 같아요. 안중근을 소재로 영웅. 한 영웅. 네네네. 그렇죠. 예. 지금 3월이고 하니까 네네. 아침에 조용한 방송 들으시다가 네. 갑자기 너무 힘찰지는 모르겠지만 괜찮아요. 좋아요. 우리 어차피 뭐 환자 혁명 주권 다 했으니까 네. 그건 또 그렇게 일맥상통하는 연결하시는 부분이 겁니까? 있을 것 같아서 아, 그 네. 중에 음흠. 누가 죄인인가 네. 그 안중근 의사가 재판받는 장면에서 아. 나오는 뮤지컬 음악을 예. 들으면 어떨까. 알겠습니다. 지금 네. 저희가 어떤 분의 그 목소리를 아마 정성화 씨 목소리가 정성화 씨 거 좋아요. 가장 좋지 않을까 저는 좀 생각이 드는데 뮤지컬 영웅 가운데 부른 노래 누가 죄인인가 함께 들어볼게요. 대한제국 의병군 참모중장으로서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한 이유를 밝히고 싶소. 그 이유는 바로 대한의 국모 명성황후를 시해한 죄. 네, 뮤지컬 영웅 가운데 누가 죄인인가 들으셨고요. 병에 있어서는 네. 내가 주인이다. 주인이어야 한다를 주장하시는 조한경 선생님과 누가 말씀을 죄인인가 내 병에. 나누고 있습니다. 환자의 주권 찾기라는 것 굉장히 인상적인데 저는 또 관심사가 네. 다이어트에 대한 대목도 인상적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 이 부분을 조금 살짝 읽어드리면 다이어트 절대 치열하게 하지 말라고 살과의 전쟁 절대 안 된다. 전쟁 치르면 어떻게 되는가 둘 다 죽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다이어트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다이어트의 개념을 좀 바꿔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만 그 목적이라는 게 체중 숫자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근육량 다 빠지고 지방만 남겨놓으면서도 체중만 맞추면 좋은데 그럼 대사량이 엄청 떨어져서 극심한 요요를 겪게 되잖아요. 몸 건강이 더 망가지는 수도 많고 네. 아니면 무리하게 다이어트 약이라도 그 심장 무리를 일으키고 뭐 구역질 나고 부작용이 많다고 해도 불사하고 처방해 주세요. 네.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몸이 정상이 되면 체중도 정상이 되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개념을 잡으셔야 해요. 그래서 지금 내 몸의 건강 상태에 적신호가 켜져 있다는 거거든요. 네. 다이어트라는 것도 우리가 음식 아무렇게나 막 먹을 때 젊을 때는 괜찮았는데 지금 이제 40대 50대가 되시면서 나 물만 먹어도 살쪄 그러잖아요. 네. 무슨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물만 먹어도 살쪄는 요즘에 20, 30대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요. 그게 네. 그 뭐예요? 잘못된 운동량 부족한 거에 생각이죠. 네. 생각이 아니라 몸이 실제 실제로? 그런데 왜 그러겠냐는 거예요. 운동을 안 해서? 운동을 안 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지만 결국 내 몸의 대사가 떨어졌다. 똑같이 치킨을 먹고 자요. 대학생 남자 20대 아이랑 50대 아주머님이 둘이 같이 마주 앉아서 치킨을 먹고 둘 다 자요. 잠자면서 숨 쉬면서 이 대학생 남자애는 한 400칼로리, 500칼로리를 숨만 쉬면서 태우는데 이 아주머니는 50칼로리, 150칼로리 태웠어요. 자면서. 그럼 게임이 안 되잖아요. 안 되네요. 내 몸의 대사가 잘 돌아가는 게 중요한 거고 처져 있는 대사. 아까 대사증후군이라 그랬죠. 네. 대사를 고치고 내 몸의 몸이 정상화되면 체중도 정상화된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지. 네. 이거를 다이어트 방송하면은 제가 볼 때 한 2-3시간 가니까 꼭 책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워낙에 책의 영양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많이 하셨는데 네. 저희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약간의 뭐 저도 그렇고요. 보상 심리 이것도 보상 심리라고 할 수 있을까? 네네. 좀 몸을 홀대하는 경우가 네, 있으니까 네. 밤에 잠 못 자고 네.
아침에 너무 일찍 일어나야 되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보상을 하려고 네. 뭔가 영양제도 막 챙겨 먹어야 될 것 같고 네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 예, 예. 조급함이 좀 생기는데 네.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 이제 영양제를 그렇게 접근하는 것도 아주 전형적으로 안 좋은 방법이죠. 안 좋은 방법. 보통 영양제 드시는 분들이 콜레스테롤 약이 부작용이 많대. 약 안 먹을 건데 대신 영양제 뭔가를 찾는 거예요. 뭐 비타민 B3가 콜레스테롤을 낮춘대, 폴리코사놀이 콜레스테롤을 낮춘대 이런 식으로. 네. 아니면 친구가 나 오후에 되게 피곤한데 비타민 B 먹으니까 날아갈 괜찮더래. 것 같아. 너도 먹어? 근데 그 친구는 먹었더니 효과가 없어. 음. 왜 그럴까요? 그 효과가 좋았다고 하는 친구는 마침 비타민 B가 결핍이었기 때문에 채워지니까 딱 그 사람한테 맞았구나. 맞았던 거예요. 예. 아. 그 멜라토닌이 잠을 이루게 하는 수면제 호르몬인 거 아시죠? 네네. 예, 그래서 멜라토닌을 이제 먹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먹으면 잠 잘 와. 그러는 분이 있어서 친구한테 소개했더니 친구는 먹어도 난 잠이 안 와. 이러잖아요. 네네. 그분한테는 잠을 못 자는 이유가 멜라토닌 부족이 아니었던 다른 원인이 있던 거죠. 아하.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 혈압에 좋은 보충제가 있는 게 아니고 간에 좋은 보충제가 있는 게 증상에 따라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생활 습관을 다 이제 바꿨어요. 운동도 네. 좀 하고 잠도 자고 내가 건강을 회복해 보려고 이것저것 했는데 그 중에 음흠. 영양적으로 결핍이 되는 부분 말 그대로 그거를 보충해 주는 게 보충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료제라고 안 하죠. 아.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음. 보충제 같은 경우 나한테 부족한 거 뭐 미네랄 검사라든가 아니면 비타민 결핍이 되는 부분들 기능의학 병원 가시면 검사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파악하시는 것도 좋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대체로 보충제는 이제 안정은 하니까. 네. 예, 그런데 또 보충제는 약이면은 차라리 고혈압 약은 정확하게 몇 미리 몇 미리 그 함량이 보장이 되는데 네. 이 비타민 C장은 또 그렇지가 않아요. 오. 그리고 똑같은 뭐 비타민 E라고 하더라도 그 우리가 알파토코페롤, D알파토코페롤이 있고 DL 알파토코페롤이 있고 다른 게 있는데 그것들 성분이 달라요. 다 똑같은 네네. 게 아니라 내 네. 몸에서 어떤 건 더 흡수가 잘 되고 안 되고 막 이런 정글이에요. 그러니까는 철학 없이 막 사드시는 고객들도 있지만 소비자들도 있지만 네. 철학 없이 파는 기업들도 많다는 거예요. 아. 그게 어려운 애로사항이죠. 어. 예, 그래서 영양제 선택은 좀 신중하게 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 말 그대로 그냥 보충제라는 원래는 마땅히 음식을 통해서 섭취했어야 될 것인데 네. 제가 예전에는 이제 게으른 분들이 네. 음식 다 챙겨 먹기 힘드니까 영양제로. 영양제로 좀 태우는 약간 이제 그런 면이 있다라고 말씀했는데 요즘은 그 말은 좀 과한 것 같고 바쁘신 분들이 예. 게으르기보다 바쁘신 분들이 네. 약간 보충할 수 있는 아.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영양제를 선택하는 것 또한 네. 내가 주권 의식을 갖고 그야말로 내 몸을 알고 그렇지, 예, 내 나한테 몸을 알고. 결핍된 것만 채워주면 되지 그렇죠. 남이 좋다는 거 다 사 어. 먹으면은 너무 많아질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주권을 찾기 위해서는 어쨌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예, 기능의학에 도움이 아. 되고 또 이제 요즘은 정보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증상들이나 내 몸의 상태를 보면서 어떤 네. 것들이 결핍됐나 알아볼 수 있는. 네, 알겠습니다. 예. 잠 충분히 자고 이런 네네. 걸 잘 실천을 해내야 될 텐데 그렇죠. 사실 그게 제일 어려워요. 맞습니다. 왜 그게 어려울까요?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으니까. 아, 예. 그 책을 보고 나면 이제 막 건강에 대한 자신이 막 빵빵해지시는 거예요. 네. 하지만 실천은 안 그리고 돼. 자신감만 빵빵해지고 실천은 안 돼. 책만 이렇게 딱 꽂아놓고 그렇죠. 괜히 그냥 이렇게 자신감이 마음만 그래. 자신감이 막 생겼다고 서울대 가는 건 아니잖아요. 매일 실천해서 공부한 그렇죠, 사람만 가는 그렇죠. 똑같은데 예. 책 보고 뭐 이제 자신감은 생겼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고 진짜 실천이 중요한 네. 거예요. 근데 습관이 바꾸기 그만큼 어려운 게 음. 폐암 환자한테 병원에서 담배 끊으세요 그러면 몇 %나 끊을 것 같으세요? 처음엔 다 끊어요. 그런데 한 40% 40% 남겨놓고 60%는 또 다시 피신다는 거예요. 다시. 그만큼 습관이 어려운 거죠. 예. 그러면 선생님께서 권하는 네. 실천을 잘 하기 위한 네. 처방 혹은 처방? 혹은 어. 이렇게 극약 언사 뭐 이런 거 없어요. 말로라만. 이게 배울 때 말로 이런 걸로 안 되고요. 네. 조금씩 하시는 게 중요해요. 처음에는 내가 아무 개념 없이 막 먹고 살았다면 음흠. 건강한 것들을 조금씩 바꿔가고 2대 8로 8, 2 정도는 이제 건강한 걸 먹다가 나중에 그게 8대 2로 아.
내가 건강한 걸 8대2로 먹게. 제가 그래요. 그러니까 네. 저도 사회생활 다 하고 음식 다 먹고 먹죠. 네. 예, 가공식품도 먹을 때도 있고 외식도 하고 하지만 또 건강하게 먹기도 하고. 근데 저는 음식에 대한 입맛, 제가 단 거 좋아하고 과자 좋아하고 그랬는데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꾸셨어요? 이렇게 천천히 배우는 시간, 이론을 아는 시간, 네. 왜 이게 필요한지 알면은 훨씬 수월하죠. 그리고 환자분들, 뭐 당뇨나 고혈압 약을 끊으신 분들, 살 빠지신 분들 이런 분들 치고 식습관이 입맛이 바뀌지 않은 분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난 단 거 없으면 안 되는데 이러실 것 같아도 그게 천천히 변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음식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나 단 거 땡겨. 그리고 먹을 걸로 보상하잖아요. 당이 떨어져. 보통 이렇게 표현하죠. 네, 근데 먹을 걸로 보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학습 배울 때 재밌잖아요. 네, 그런 시간을 가지면 재미없어요, 선생님. 훨씬 선생님 쉬워요. 공부 많이 하시고 잘하시는 분들만 재미없어요? 공부는 지루해요. 공부도 아니고 네. 너무 간단한 것들. 네, 그러니까 내 몸에 원리. 대한 이해를 좀 해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그렇죠. 내 몸이 작동하는 원리 그리고 이런 것들. 근데 이렇게 건전하게 건강하게 건강을 위한 기본 정석 이런 기초를 다져주셨는데 네. 그래도 들으시는 분들이 네. 요거 하나는 좀 간단하게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네. 뭐 늦은 밤 혹은 이른 새벽에 힘들어서 네. 이런 분들 당장 나 지금 사탕 하나라도 네. 혹은 뭐 초콜릿이라도 이렇게 좀 씹어야 살 것 같은데 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건강을 예. 위한 팁을 하나 주신다면 우리 몸이요. 네. 영양소가 결핍이 될 때 배에서 나 마그네슘이 부족하니까 마그네슘 주세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전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정확하게 네, 데이터로. 네. 영양소가 결핍이 되기 시작하면은 이제 먹어야 되니까 신호를 주는데 먹으라는 신호만 뇌에다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때 그게 뭐 비타민 B 결핍이었을 수도 있고 비타민 C 결핍이고 마그네슘 결핍일 수도 있는데 엉뚱하게도 빈 칼로리 음식을 채워 넣죠. 우리 몸이 물을 필요로 할 때가 있고 소금을 필요로 할 때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셔야 되는 대부분의 경우 이제 마그네슘 부족하면 단 거 뭐 초콜릿 많이 땡기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연관돼 있으니까 네. 현대인들이 제일 많이 부족한 게 비타민 B예요. 비타민 B. 근데 비타민 B 같은 경우는 뭐 먹고 효과 좋다고 하는 분들이 많은 건 그만큼 비타민 B가 부족한 분들이 많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네. 비타민 B가 많이 도움이 되고 마그네슘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마그네슘은 또 심장을 우리 몸에 마그네슘 부족하면 왜 쥐 날 수 있잖아요. 네네네. 우리 몸의 근육보다 심장도 근육인데 아하. 하루 종일 뛰는 근육인데 심장에는 일반 근육보다 마그네슘이 20배 많아요.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근육에 마그네슘이 쫙 빠져나가요. 네. 간에서 써야 돼서. 그런데 심장에 있는 것도 막 빠져나가겠죠. 네. 그러면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 40대 사업을 하시는 분이 심장마비에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방 차원에서 비타민 B나 마그네슘 이런 거는 또 막 비싼 영양소도 아니잖아요. 네, 그냥 그 정도 챙겨 드시는 요 것도 정도는 챙겨 우리 드시는 필요하신 걸로. 분들한테 네, 네. 뭐가 좋을까? 뭐 이렇게. 알겠습니다.